오타니가 한국 사람이었어? 한국에 갈 땐 우길기를 들고 갔어야지. 적당히 한국을 빨아제끼라며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인성 좋기로 소문난 오타니를 향한 생각지도 못한 댓글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왜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스포츠 스타인 오타니 선수를 일본인들이 비난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올 1월경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투어 서울 시리즈 경기 취재차 출장 갈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늘 가보고 싶은 나라였지만 멀기도 하고 장시간 휴가를 빼야 하는 곳이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가보겠노라 지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보도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 출장 선발 인원에 뽑힐지 미지수여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 동기와 선후배들 모두 앞다투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난리라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뽑혀 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가게 될 수 있다고 알게 된 날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했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의 김밥과 케이팝에 빠져 있어 매일 아침마다 케이팝을 들으며 트레이더조에서 산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김밥과 BTS의 다이나믹을 들으며 시작하면 몸도 가볍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번 출장은 장거리의 시간도 꽤 걸리는 곳이라 회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아가는 만큼 취재에 대한 부담도 컸어요. 다저스는 한국 야구 선수인 박찬호와 류현진 선수가 전성기를 보냈던 팀이기에 한국의 야구 팬들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되었어요. 특히 한국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 시즌이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동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몸에 받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드디어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어요. 인천공항의 규모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같은 시간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오타니 선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마이갓, 이게 웬 행운인가요? 한국에 발을 내딛자마자 특종을 잡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일본 선수이지만 미국에서도 현재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선수이며 야구의 인기가 나날이 식어가고 있는데 오타니 때문에 인기가 오른다고 보고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에서도 스포츠 뉴스 분량 1위가 오타니 쇼헤이고 다른 종목 스포츠 스타들도 오타니의 활약이 경이롭다고 할 정도네요. 인성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랑하기로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감하게 드러낸 바가 있죠. 그래서 오타니군이 한국계가 아니냐는 루머도 일본 내에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타니군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자국인 일본에서는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면 실감이 나려나요? 지금 손흥민 선수와 예전 박지성 선수의 인기를 합친 것보다 오타니 쇼헤이를 사랑하는 일본 팬심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니 선수가 일본에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그야말로 광기라고 볼 정도로 오타니 선수에게 미쳐 있습니다. 일본에 오게 되면 공항부터 철도, 지하철, 백화점, 광고판, 옥외 광고판 모두 오타니 쇼헤이로 가득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도 아닌 일본의 유력 일간지들도 오타니 쇼헤이가 홈런을 치거나 승리 투수가 되면 첫 일면 전면 도배 기사가 나옵니다. 신문사의 밥줄인 광고까지 포기하고 기사도 아닌 것을 그냥 일면에 오타니 선수 전면 사진으로 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몇 년 전 도쿄올림픽 때도 오타니 선수의 출전 경기와 올림픽 경기가 겹치면 무엇을 더 보고 싶냐는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오타니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다는 비율이 3배나 넘게 나왔어요. 그렇게 민심을 읽은 언론은 올림픽 뉴스보다 오타니 선수의 경기 소식을 우선적으로 보도하였어요.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보다 타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우선으로 보도하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오타니 선수의 인기가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이런 오타니 선수는 한국에 가기 며칠 전부터 개인 SNS에 태극기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대놓고 너무 보여줬어요. 게다가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로 오늘 저녁 시즌이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곧 만나자고 SNS에 올리니 일본 언론 매체에서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보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신문사 전면 광고를 포기하고까지 오타니 선수의 기사를 내보내는 일본 언론인지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척 서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니 일본 소수 네티즌들이 제대로 삔또가 상해 오타니 군에게 적당히 좀 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 비행기와 함께 태극기를 걸어놓은 사진을 올리고 개인 야구복을 입은 사진에도 한국식 소나트와 함께 태극기를 또 올려놓았죠. 그런데 해외 스포츠 선수들 중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국기를 대놓고 개인 SNS에 5차례 이상 게시하며 올린 일은 없었다고 하니 오타니 선수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아 두 나라가 경기하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단한 선수가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대놓고 각별히 드러내니 한국계 혈통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오타니 선수의 피지컬은 운동선수 출신인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는데 키도 크고 고운선에 부드럽게 생긴 인상이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피지컬이고 일본 내에는 알려지지 않는 한국계 혈통의 일반인,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었어도 질투가 날 법하긴 하네요. 근데 오타니 선수 본인이 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본 열도에서 오타니 군에게 서운한 점은 이번 한국 시즌 입국 때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았던 아내를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한 일이었죠. 오타니 선수와 그의 아내 마미코의 존재를 인천공항 입국할 때 깜짝 공개가 되니 일본의 극우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타니를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타니가 정체를 드러냈다. 저런 건 일본인의 행동이 아니다. 한국 갈 때 우길기를 들고 갔어야지라며 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오타니는 일본인이고 일본 최고의 스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아내를 미국에서도 아닌 한국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인가 라며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의문을 내뿜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야구 선수이며 일거수일투족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슈퍼스타가 열애의 기미도 없이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결혼을 전격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아내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면 오타니는 평범한 일본인이라며 철저하게 함구해왔습니다. 다저스는 이번 한국 원정 때 선수단과 구단 직원이 일행 1명을 배석할 수 있도록 전세기 좌석을 배정했고 오타니는 서울에서 아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편 같은 사진 한 장으로 그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오타니 선수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 반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수록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 때문에 속탄이 많이 하는 일본 사람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타니가 한국이 좋다는 걸 어쩌겠어요? 오타니 선수의 한국 사랑이 유별나 한국 사람들이 오타니 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일 감정이 큰 한국 분들이 인성과 실력 하나만 바라보고 오타니 선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걸 보면 한국 분들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오타니 선수와 한국 분들의 서로에 대한 투명한 존중과 팬심은 일본 분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제치고 온 한국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오타니 선수를 보고 입국장에서 한국 취재진들이 사진을 찍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사진을 찍으며 바로 취재를 한 것도 행운이었죠. 여태까지 비공개로 절대 함구하였던 아내까지 촬영할 수 있게 되니 미국 최초로 오타니 아내를 촬영한 기자가 되어 영광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국에서의 할 일은 다 마친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울의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국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큰 기회를 가져다 주다니 한국은 저에게 복권 같은 나라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길에 서울의 풍경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당장이라도 택시에서 내려 관광과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메이저리그 경기 취재를 위해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회복시켜야 했어요. 드디어 3월 17일 시작된 메이저리그 투어 서울 시리즈 첫 경기를 관중석에서 볼 수 있었고, 한국 관중들이 야구를 보는 시각과 미국 관중들의 시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었죠. 경기 시작 전 한국 서울 고척돔에서는 화려한 장관이 펼쳐지며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미국과 캐나다 밖에서 열린 9번째 국제 개막전이고, 한국에서 태어나 첫 MLB 선수로 뛰었던 박찬호 선수가 첫 번째 볼을 던지면서 개막을 알렸죠. 한국에서의 빅스타인 김하성 선수도 출전하였고, 오프시즌 다저스와 7억 달러에 계약한 메가스타 오타니는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죠. 미국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며 한국 야구 문화에 관심을 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KOB 경기를 중계할 때 한국의 독특한 응원 문화가 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엔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 경기를 펼쳐 한국 응원 문화를 볼 기회가 없었죠. 저는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한국의 응원 문화를 눈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한국 관중들은 미친 건가요? 어떻게 이 시간 내내 떼창으로 응원을 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응원 분위기와 그들의 함성 소리는 온몸에 있는 제 털을 다 솟게 할 만큼 전율을 느끼게 했고, 관중석에서 펼쳐진 응원과 떼창 소리를 들으니 감격에 벅차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한국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의 활동에도 아주 열중하며 참여했어요. 하프 이닝이 끝나면 불이 꺼지는데, 미국의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그 시간에 광고가 나오도록 하죠.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은 익숙하게 많이 봐왔지만, 여기 한국인들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어요. 고척돔에서는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모든 한국 관중들은 손목에 착용한 밴드로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밝혔어요.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도 관중들은 모두가 매우 활동적이었어요. 그리고 K-팝 그룹 중 한 명이 10분이나 콘서트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쇼도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야구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트로피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마치 축구 관중들 같았어요. 축구에서 코너킥이나 헤딩이 훌륭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와 같았죠. 제가 보기에 이게 바로 한국 야구 관중들과 미국 야구 관중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한국의 야구 응원 중 눈에 띄는 점은 북을 치고 있고 치어리더가 있으며, 서로 다른 팀들의 유니폼을 입고 하는 응원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야구 문화는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국 팬들은 야구 경기 문화 그 자체를 즐기려고 했어요. 이런 걸 8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사실이 놀랍고 믿을 수 없었어요. 야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방식과 동시에 팬으로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미국에서도 이런 한국의 멋진 야구 응원 문화를 완전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선수들조차도 경기 중에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분위기가 전형적인 MLB 경기장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주 달랐어요. 메이저리스의 한 선수는 이닝사이 이벤트 그리고 결말을 향해 가는 동안 노래소리와 함성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한국 야구 문화는 스포츠와 K-팝 음악의 결합이었죠. 팬들은 메이저리그 점수에 상관없이 경기 중에도 쉬지 않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미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응원 문화 감탄 기사를 연신 쏟아냈고 그 광경을 보도하였어요. 그 장관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TV나 매체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벅참과 전율이라 크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메이저리그 한국 경기에 대한 성공적인 보도를 마치고 저는 드디어 미국에서부터 눈 빠지게 기다리던 한국에서의 관광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들도 서울 시내에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제 관광 코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거 보면 고액의 연봉을 가진 슈퍼스타들도 결국 한국에 대해 궁금하고 K푸드를 즐기고 싶은 똑같은 외국인이구나 싶어 큰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선수단과 그들의 아내들은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었고, 먹는 곳, 관광지마다 사진을 찍어 한국의 모든 것을 전 세계 팬들과 개인 SNS에 올리며 공유했어요.
파르나스 타티스 주니어는 광장시장에서 호떡과 만두국을 먹고 아내와 함께 광화문, 경복궁, 청계천 등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개인 SNS에 들리는 곳마다 인증샷을 남기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인 투수인 샌디에이고의 다르비슈는 10년 넘게 자신을 응원해준 팬이 운영하는 카페의 서프라이즈 방문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타일러 글래스노우 투수는 유소년 야구 클리닉에 깜짝 코치로 참석해 어린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가르침과 추억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하성 선수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선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옷을 선물한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전통 의복인 한복이었어요. 김하성 선수는 한국에 방문하는 선수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추억을 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고향에 온 동료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한복 역사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의상이며 현대 한국인들은 결혼식이나 아이의 돌잔치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복을 입는데요. 선수들의 개인 라커룸에 노란색 한복을 멋지게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동료들은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복의 소매 안쪽에는 샌디에이고를 상징하는 SD 로고가 새겨져 있고 앞에는 등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실제로 타티스 주니어는 김하성 선수가 팀 동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진심이 전해졌다며 안 그래도 한국에 온 기념으로 한복을 사려고 했는데 선물로 주니 너무 놀랐다고 말했어요. 마차도는 한복이 매우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쏙 든다며 입고 다녔고 그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팬들을 깜짝 놀래켰어요. 그레이엄 폴리도 한복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며 본국에 가서도 입고 다닐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도 개인 이름이 새겨진 한국의 아름다운 한복을 김하성 선수에게 선물로 받는다면 집안 갑오로 내릴 만큼 귀하게 간직할 것 같아요. 한편 한복 밑에는 손흥민 토트넘 후스퍼 유니폼과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이 함께 있었는데 두 선수는 김하성에 대한 응원의 표시로 샌디에이고 선수단에 자신의 유니폼을 선물했어요. 한국에 방문한 선수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미국에서 각종 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연신 보도되었고 현장에서 가까이 선수들을 보며 감동적이고 생생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어요. 선수들의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저도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즐기러 나가보았답니다. 사실 호텔로 오는 동안 차에서 당장이라도 내려 한국의 밤거리를 느끼고 싶었는데 선수들 취재 때문에 욕망을 꾹 눌러 담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주어진 출장 일정은 일주일도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귀한 날짜를 그냥 버릴 수 없었어요. 제가 묵은 호텔은 서울의 중심지 관광객들이 많다는 명동의 롯데호텔이었고 명동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시술 병원이 몇 군데 있다는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K푸드, K드라마, K화장품 등 K수식어가 붙은 제품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 저는 방송인이라 한국 여자들의 도자기 같은 피부가 너무 부럽고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큰 효과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피부과에 방문해 리프팅과 보톡스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어요. 물론 민족 DNA 자체가 좋은 피부를 가져 저 같은 외국인이 의술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지만 K뷰티와 K의술의 매직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시술한 직후에는 얼굴이 붓고 힘들었지만 미국에서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국물이 좋은 거냐, 피부가 왜 이렇게 팽팽해지고 젊어졌냐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의술의 힘을 빌린 것도 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마스크팩을 싹쓸이에 1일 1팩을 하며 관리를 한 덕이 큰 것 같아요. 한국의 마스크팩이 너무 좋아 100장을 구매해 미국에 돌아와서 동료들에게도 나눠주고 아직까지고 1일 1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출장 덕분에 제 피부는 꿀피부가 되었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에서의 시간은 잊지 못할 것이며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한국 출장에 당첨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던 것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눈과 귀의 즐거움, 잊지 못할 전율, 그리고 다시 태어난 피부를 준 곳이었네요. 다음에 방문할 때는 선수단 아내들의 쇼핑 규모 못지않게 캐리어의 간식, 마스크팩, 화장품들을 왕창 사갈 계획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기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꿀피부를 얻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에밀리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